최근 한국 사회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 바로 세대 갈등인데요. 오늘 이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그 첨예한 대립의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불평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골마 터져 나온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얼마 전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믿었던 연금 개혁안이 있었죠. 그런데요,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랫동안 고마있던 세대 갈등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 이 상황을 구조적 병폐라고 딱 잘라 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들의 분노가 그냥 이유 없는 불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만 했던 그들의 절규라는 겁니다. 기회와 자원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의 배경에는 정말 거대한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연금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한 특정 세대가 만들어낸 586 특권 구조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586 세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9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2010년대에 50대가 된 바로 그 세대를 말합니다. 자, 이들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80년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이들은요,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 경제, 노동계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 다시 말해 인사이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이권 독점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다음 세대가 가져가야 할 기회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먼저 정치 지형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치 지형도를 보면요, 불균형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청년 인구는 전체의 30%나 차지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인은 5%도 채 되지 않아요. 반면에 50대 이상은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의제를 아주 강력하게 관철시키고 있죠. 보고서는 이 정치적인 교착 상태를 침묵하는 다수와 목소리 큰 소수의 대결 구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흩어져 있어서 힘을 내지 못하는데 기성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대 노조 같은 아주 조직화된 소수는 막강한 힘으로 모든 개혁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멈추질 못할까요? 보고서는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게임 이론의 아주 유명한 개념이죠. 바로 죄수의 딜레마를 가져옵니다. 자, 이 딜레마의 비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까요? 먼저 기성세대 개개인은 자기 연금과 일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뭐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들이 똘똘 뭉쳐서 모든 변화에 저항하자 국가 전체에 꼭 필요한 개혁은 좌초되고 맙니다. 그럼 최종 결과는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식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더 어두운 미래로 함께 추락하는 정말 비극적인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교착 상태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지갑에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값비싼 청구서를 남기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이 현실의 비극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는요, 노조의 보호 아래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으로 평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은 바로 그 공장 옆에서 불안정한 파견직,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른 운명인 셈이죠. 보고서는 권리는 표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왜 청년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까요? 그들에겐 정치적인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언제든지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공짜 자원처럼 취급된다는 정말 뼈아픈 분석입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는 그럼 뭘까요?
보고서는 이걸 일종의 세대 간 시간 여행에 비유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타임머신에 태워서 현재의 기성세대가 그 돈을 미리 당겨서 소비하는 구조라는 거죠. 35%.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가 예측하는 가장 충격적인 미래입니다. 2080년이 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기가 버는 돈의 3분의 1 이상, 무려 35%를 연금으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고용개혁에 저항하는 기성세대를 향해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직장에 다니는 게 괜찮은 일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이 사태의 도덕적인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세대 전쟁을 멈출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파국을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해법은 전쟁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과거의 질문을 좀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 것인가라는 미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자고 제안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의 타협은 기존 정규직의 고용은 지켜졌지만 그 대가로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았어요. 이게 바로 불완전한 타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완전한 타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고서가 말하는 진정한 세대 교체란 뭘까요? 단순히 나이 어린 리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낡은 비전을 새로운 비전으로 교체하는 것,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를 직접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는 것,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위기 같은 거대한 시대적 과제에 함께 맞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한 기회와 함께 지는 책임이라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 바로 이게 진짜 세대교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과연 이 딜레마를 깨고 미래를 위한 큰 그림, 즉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이익만을 줬다가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그 길로 계속 향하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